자본론 1장 상품 1절 상품의 두 가지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 어떤 물건에 유용성이 있다면 그 유용성은 그 물건의 사용가치를 만든다. 그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기반이기도 하다. 상품이 교환된 후에는 사용가치는 사라지고 상품은 노동의 산물, 즉 노동 생산물의 특성만이 남는다. 노동의 산물을 사회적 실체의 결정체처럼 바라보면 그것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가치들이다. 다음은 상품의 두 가지 요소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상품의 거대한 축적이라 표현할 수 있다. 상품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이다. 모든 유용한 것들은 두 가지 관점, 즉 질적과 양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어떤 물건에 유용성이 있다면 그 유용성은 그 물건의 사용가치 혹은 유용가치를 만든다. 이 유용성은 상품의 물리적 속성이기 때문에 상품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고찰할 사회의 형태에서,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기반이기도 하다. 교환가치는 양적인 상관관계로 표현되며 한 상품의 사용가치와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가 서로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 이 교환 비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사용가치로서 상품은 다양한 질적 측면이라면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단순히 양적 측면이고 사용가치는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은 단 하나의 일반적 특성만 갖게 되는데 그 특성은 노동의 산물, 노동생산물이다. 노동의 산물의 나머지 측면도 살펴보자. 각각의 노동의 산물은 실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동종의 실체이며 달리 표현하면 동종의 노동과 각고의 노동력이 응집된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그 각고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 노동력은 생산 중에 노고가 들어가며 노동은 상품에 스며든다. 노동의 산물을 사회적 실체의 결정체처럼 바라보면 그것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가치들이다. 상품이 교환될 때 교환가치 그 자체는 상품의 사용가치와는 완전 별개의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만약 상품에서 사용가치를 추출하면 잊은 상품에는 가치만이 남게 된다. 상품의 교환가치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공통적인 실체는 가치이다. 사용가치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 상품에 스며들거나 혹은 구체화되는 경우일 뿐이다. 이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이며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실체의 양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노동의 양이 들어간 상품이나 동일한 시간에 생산된 상품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가치 측면에서 모든 상품들은 오직 노동 시간만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명백한 집합체라 할 수 있다. 만약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요구되는 노동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상품의 가치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에 관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함께 변한다. 노동 생산성은 다양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평균 숙련도, 과학의 수준과 실제 응용 기술, 생산의 사회적 조직, 생산 수단의 규모와 능력의 정도, 물리적 조건들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물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적어진다. 물품에 결정되는 노동의 양이 적을수록 가치도 작아진다. 이와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수록 물품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 시간은 커지고 그 가치도 커진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양에 비례하고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생산성에는 반비례한다. 다음은 1장 1절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본론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상품의 거대한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첫 문장은 자본론의 핵심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자본, 생산 방식, 사회적 분업, 부, 상품, 그리고 자본의 축적이다. 혹시 이 문장에 노동과 잉여 가치가 빠져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마르크스는 노동도 상품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잉여 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주요 개념들은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첫 구절이다. 노동 생산력에서 최대의 개선.
즉 노동 생산력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분업의 효과라 할 수 있으며, 분업이 직접 관여하거나 응용되는 곳에서는 기술, 솜씨, 판단 능력도 크게 향상된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고 있을 당시의 생산력은 주로 노동에 의한 생산력이다. 비록 이 시기에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었다 해도 산업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따라서 여전히 숙련된 기능과 기술 그리고 일종의 노하우 등이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시기에는 많은 기계들에 의한 생산력으로 확립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숙련된 기술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작업자들로 교체되고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실제로는 기계에 의한 생산력이지 노동에 의한 생산력은 아니다. 19세기 영국의 방적 산업과 방직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계가 발명 보급되면서 기존의 숙련된 작업자가 하던 작업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갔다. 더 이상 섬유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숙련공들은 필요 없어졌고, 대신 기계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직한 숙련공과 기술자들은 러다이트 운동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기존의 소규모 수준의 수공업은 쇠퇴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장들이 곳곳에 건설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한 상품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기존의 숙련된 작업자 대신에 주로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만을 말한다. 노동 인력도 보조 작업을 하는 저임금의 여성, 아동, 미성년자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미성년자 취업, 노동시간, 휴식시간, 작업환경, 노동임금 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장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개선의 속도는 더디었다. 한편 마르크스는 노동을 상품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엥겔스는 노동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영어는 노동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장점을 가진다. 사용가치를 창출하고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노동을 work가 부른다. 가치를 창출하고 양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을 labor라고 부른다.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장인 혹은 숙련된 기술자의 일에 해당하고, 양적으로 평가되는 노동의 의미는 대규모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영국의 방직산업과 방적산업의 기계가 대거 도입되면서 대규모 공장에서의 노동의 형태도 work에서 labor로 변화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치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이러한 가치들은 대량 생산되는 상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량 생산되는 상품, 곡물 상품, 무형의 상품 등에도 이러한 가치들은 존재한다. 이미 고대 문명부터 많은 물품들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개별 생산업자는 스스로 소비하고 남은 물건들을 상업적으로 거래하였다. 다음 구절은 판매와 구매에 관한 오랜 기록들 중에 하나이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온 세상에 기근이 퍼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모세보다도 몇 세대 조상인 요셉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던 종교적 신앙심의 영역이던 간에 이미 고대의 사람들은 필요하면 곡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는 마르크스의 설명처럼 경제학적 관념론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인간 본성 속에는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고 교역하는 성향이 들어있다.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음과 같다. 화폐는 모든 문명국가에서 상업수단이 되었다. 이 화폐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물품들이 매매되고 교환되었다. 물품을 화폐와 교환하거나 물물 교환을 할 때 하나의 룰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물품의 상대가치, 즉 교환가치를 결정한다. 가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이다. 사용가치는 어떤 물품의 효용을 나타내고, 교환가치는 물건의 소유를 가져다 주는 다른 물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고의 사용가치를 가진 물건이 교환가치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없는 경우도 있다. 물처럼 유용한 것은 없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과 교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는 거의 없지만 때로는 많은 양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상품의 가격에 관하여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과 교환할 경우 그 상품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만드는 데 드는 노동의 양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정하는 진정한 척도이다. 모든 물품의 실질 가격은 그 상품을 획득할 때 드는 노고와 수고이다. 그러나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의 참된 척도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노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노동량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1시간의 어렵고 힘든 작업은 2시간의 쉽고 편안한 작업보다 더 많은 노동량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품 가치는 노동의 양에 비례하고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생산성에는 반비례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상품 가치는 사실상 상품 가격을 의미하며 잉여 가치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1장부터 상품 가격이란 일상의 용어 대신 상품 가치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상품 가치는 노동의 양에 비례한다고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앞의 설명처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다음 1장 2절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의 두 가지 특성, 즉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에 관하여 설명한다.